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10월 21일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약세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서서히 반등하면서 상승장으로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특히 시총 상위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잘 버텨주면서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자, 오전 초반 원전 관련 정책 이슈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여전히 좀 강세 흐름 유지를 하면서 개별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위고비 외에 다른 비만주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차별화 전략에서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의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상승세 유지를 못하고 대부분 윗골을 형성하고 좀 밀려 있다라는 모습인데요. 이건 지금 개별 종목 장세에서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수급 동향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과 기관 각각 순매수 유입, 개인이 이제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자, 하락장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장에서는 또 매도를 해줬는데, 이 흐름만 보자면 하락장에서 개인이 매수해주고 상승장에서 수익 실현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의 계좌는 또 열어봐야 되겠지만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자,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이 됐다는 것이 양시장 모두를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자, 내일 연준 주요 위원들 연설이 좀 있고요. 또 미국 9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에서 세계은행 연자총회가 개최가 되고요. 종목을 좀 더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원전 관련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최근에 치통으로 고생을 좀 했는데 치과를 갔다 와서 지금 마취가 지금 풀리기 기다렸는데 덜 풀려가지고 또 통증도 있고 발음이 조금 안 좋죠. 자, 일단 종목 보면서 일단 그림 보면서 얘기하면 좀 더 원활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반도체 흐름들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들 뭐 다양하게 있는데 먼저 봐야 될 건 오늘은 역시나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우진엔텍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SBS 필살기 방송에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자, 대장주는 부산 에너빌리티가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대형주에서 원전을 직접적으로 건설하는 기업들인데, 사실 SMR로 넘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원전주를 볼 때 뭘 봐야 되냐, 좀 더 탄력적인 종목을 봐줘야 되고요. 그 종목은 바로 우진엔텍입니다. 전력설비 계측 전문 기업인데요. 일단 이 원전 화력발전소의 계측 설비를 이제 담당하는 우진엔텍인데,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지난 7월 달에 이제 좀 급락을 보였는데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이 된 순간부터 재료 소멸로 이제 좀 밀렸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상장 초기부터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서 큰 수익을 올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마지막으로 매수했다가 보유를 했는데 뭐 시장 영향도 있고 크게 밀렸었잖아요. 다시 반등 중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추가적인 상승률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진엔텍 오늘도 오전 이제 시초가는 이제 9% 상승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이후에 눌림 자리가 나온다면 충분히 우리가 또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우진엔텍이나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생기는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부족한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이 전력을 필요한 것에 보내줘야 되는데 이 보내주는 송전망이죠.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세명전기를 계속 중점적으로 보다가, 세명전기는 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수익을 많이 봤었던 종목입니다. 초반 상승은 그대로 탔죠. 이 상승은 우리는 그대로 수익을 봤고요. 여기서도 수익을 좀 봤는데 세명전기 외에 재룡산업도 있고요. 상당히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제일일렉트릭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최근에 대장주 움직이면서 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고점 11,000원 구간만 돌파하면 그 위로 전고점 라인까지도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일 일렉트릭 한번 관심 있게 내일 보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으로 오늘 시크릿 종목을 제가 살펴봤을 때 사실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내일 굉장히 좋지 않을까. 지금 시간 외 흐름에서도 세명적인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인데 내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봐줘야 될 분야가 바로 이 전력 설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전 관련주에서 시작된 에너지 관련주들의 이 관심도, 이것은 부족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제 원전 관련주로도 지난주부터 이제 관심이 생겼죠. 왜냐면 아마존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지만 지난주부터가 아니고 이건 꾸준하게 상반기부터 이어져 왔었던 거고요. 이로써 이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전력 설비 관련주도 상반기 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필요한 이유, 확장이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AI 반도체 기술 그리고 AI의 이제 고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잡아볼 게 바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새 국면을 맞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을 보였단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필살기 녹화 관계로 이제 필살기 출연을 하느라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우리 이거는 짚고 넘어가 봐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보면요. SK 하이닉스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ASML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수요일날 급락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TSMC의 실적 기대감과 또 이 17일날 오후 3시에 나온 TSMC 실적이 실제로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10월 17일날 지난주 목요일에는 강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시간 외에서도 TSMC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도가 또 높아졌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그러니까 TSMC가 뭔가 새로운 상승 동력을 제공을 해준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 했죠. 반도체 관련주들은 새 국면이다. 뭐냐면 TSMC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가 더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TSMC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주의 페이즈 1을 마무리 지어주는, 최종적인 방점을 찍어주는 거고, 이제는 페이즈 2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TSMC 실적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TSMC 실적으로 인해서 페이즈 1이 마무리되고요. 이제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국면이 뭐냐면 바로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와 좀 비슷합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내용인데 뭐냐면, 일단 주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9월 19일 날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가 모건 스탠리에서 나오면서 하락을 했지만 그 다음에 충분한 반등을 보였죠. 공포 구간을 충분하게 맛봤고요. 이 전부터의 차트를 보면 더더욱 공포 구간은 깊었습니다. 굉장히 깊은 공포 구간을 맛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반등한 흐름이 하락폭의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이는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과열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해야 되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할 명분이 생기려면 주가가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정받는 내용을 한미반도체에서 터뜨려줬어요. 사실 한미반도체도 지난주 17일 목요일날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 생각이 됐지만, 오히려 다음날 금요일날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고객사의 설계 변경 요구로 인해서 실적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상반기 때 이미 SK 하이닉스 쪽으로 미국의 M7,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이 각자 커스터마이징을 요구하면서 각각의 기업별로 각각의 맞춤형 반도체를 요구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예전처럼 D램을 찍어내서 똑같은 D램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애플용, 엔비디아용, 테슬라용 다 각자의 반도체를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도 각각의 반도체를 찍어내는 생산 설비로 바뀌어야 되겠죠.
붕어빵과 잉어빵이 있는데 이걸 같은 틀로 찍어내면 계속 붕어빵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틀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틀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한미반도체였고, 따라서 이번에 나온 지난주에 나왔었던 한미반도체의 고객사 설계 변경 이슈는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악재였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하루에 10%나 빠질 만한 그런 악재는 절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가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한미반도체가 만들던 TC본도는 그냥 맞춤형 붕어빵 틀 하나를 계속 생산해서 납품을 했을 뿐인데, 이제는 붕어빵이든 잉어빵이든 국화빵이든 고객사의 맞춤형 틀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틀 개당 단가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TC본도를 대량 생산한 것과 맞춤형 TC본도 옵션이 붙은 TC본도를 개별적으로 생산해서 납품을 해주는 거랑 단가가 다르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3분기 한미반도체 실적이 사상 최대치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 그러니까 이번 4분기 실적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 공백이 생기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은 미리 반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미리 반영이 된 거고요. 미리 반영이 되면서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부담감은 사라졌죠. 대신 뭐가 생기느냐? 4분기 다음 분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 대한 실적은 기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4분기에 안 좋았던 실적을 전부 이제 만회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 부분 생각해야 되는 게, 고객사의 설계 변경 요구 때문에 실적 공백 우려 때문에 하락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 변경한 이 TC 본도를 납품을 하게 되면 기존 납품 단가보다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번 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로 지금 주가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먼저 선행돼야 될 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죠. 반도체 겨울여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반등은 충분한 과열 구간을 줬어요.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매도 구간을 줬고요. 한미반도체로 인해서 이제 나온 악재로 인해서 매도 구간을 잡은 다음에 다시 매수 구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명분을 주는지에 대한 작용,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해석하는 부분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금 현재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나올수록 우리는 그 악재들을 잘 해석하면서 매수 구간을 잡아가야 됩니다. 이미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저도 매도 사인을 항상 드렸고 계속해서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이제 매도한 만큼 다시 사보자. 그게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2로 반도체 섹터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최근에 종목 장세를 활용해서 9월, 10월 굉장히 활발한 매매를 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 이제 이 페이지 1이 끝나고 다시 재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차곡차곡 매수하면서 상승의 구간을, 순환매가 들어오는 구간을 기다리고 준비해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부터 바로바로 종목들이 또 움직여주게 될 거예요. 활발한 종목 장세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반도체주들을 또 모아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바로 이런 내용들에서 아마 제공을 해주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케어해서 제가 종목으로 이것을 전환시켜서 텔레그램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제 리딩 신경 써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이가 아픈데 이 치통을 견디면서 말을 하려니까 굉장히 좀 어렵네요. 자, 그래도 오늘 그래서 말을 오히려 조금 빨리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들 다 드렸고,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이 얘기는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당장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 잘 우리가 활용하면서 내일도 성공 투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영상 청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뵙겠고요. 사실 내일장이 훨씬 더 저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내일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명대표였습니다.